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쓰레기 같은 무당.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가위를 많이 누려왔어도 귀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때 생각하면 기분도 안 좋고 황당한 경험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게에 손님이 식사하러 오셨는데 아무 말도 안 붙였는데 다짜고짜 자신이 무당이라고 가게를 잘 봐준다면서 자기 집에 먹을 거 많다고 가져다 먹으러더군요. 싫다고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성의를 봐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꽃도 있으니 꼭 홀에 걸어 놓으라고 하더군요. 며칠 후에 왜 안 오냐고 전화 오길래 알겠다면서 찾아갔습니다. 산 바로 아래 기퉁이에 있는 허름한 집이더군요. TV에 나오는 그 무당의 집과 똑같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미신을 안 믿지만 무당 자체나 무당이 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손님이 주시는데 그냥 받자고 좋은 뜻으로 받아오자고 하셔서 결국 과일 박스와 음료수 그리고 과자 박스까지 큰 박스로 3박스를 챙겨왔습니다. 하얀 국화꽃도 챙겨왔습니다. 집에 와서 꽃은 홀에 걸어놨고 그리고 무당이 주는 음식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왕 가져왔으니 하나는 먹어보자고 생각해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더군요. 그래서 계속 먹었습니다. 아무 등배도 부르고 그날 저녁은 이상하게 많이 피곤해서 일찍 잤습니다. 근데 자는 도중에 자꾸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밖에서 애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계속 귀에 맴도는 소리가 나니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보니 오빠야, 이리 나와봐. 나랑 놀자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다른 아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형아 나와봐. 나랑 놀자. 벌써 날이 밝았나? 라고 생각했지만 몸도 너무 피곤하고 일어나기가 싫더군요. 별 생각 없이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말한 게 너무도 똑같은 말만 하고 귀에 거슬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낮도 아닌 한밤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쯤이더군요. 이상한 꿈을 꾸었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점심쯤에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더군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말이죠. 무슨 일인지 여쭤보자. 잠을 자고 있는데 애들 2명이 와서는 계속 꽃을 가져가야 한다고. 꽃을 어디에 놔두었냐면서 잠도 못 자게 밤새도록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순간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밤에 뒤척이면서 들었던 그 목소리에 애들 같아서 말이죠. 기분도 안 좋고 찜찜해서 국화는 바로 처분했습니다. 무당이 준 음식들도 처분하려고 박스에 보관했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도 어머니 꿈에 애들이 나왔다더군요. 꽃을 어디에 놔두었냐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갖다 버렸다고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다음날 저희랑 친분 있는 아저씨께서 오셨는데 사탕과 과자 포장해 놓은 것 몇 개를 가져가셨습니다. 어머니랑 저는 가져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다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술 이후 며칠 지나서 퇴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우연히 음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뭔가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때 제 꿈과 어머니의 꿈, 그리고 아저씨께서 과자를 가져가신 후 교통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찝찝하더군요. 며칠 후 무당에게 확인하고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딱 그 꼴이네요. 물론 제가 미신을 믿는 것도 사주팔자나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닌데 저 경우엔 좀 우연이라고 하기엔 아무튼 그 무당 잡히면 그냥 안 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에 저주받은 저수지. 1998년 여름이었다. 그 당시 우리 마을은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개발이 이루어진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마을은 상당히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하고 경치도 좋은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어느 날 나와 동생은 찌는 듯한 더위에 너무도 근처 저수지로 물놀이를 가기로 했었다. 같은 반 친구인 영수와 민철이 그리고 정희 등과 함께 근처 마을 저수지로 물놀이를 갔다. 모두 다 시골 아이들인지라 수영은 정말 수준급이었다. 정희를 빼고 말이다. 그 중에서도 영수는 정말 수영을 잘했다. 모든 아이들이 깊어봤자 자기 허리춤까지 오는 곳에서 놀 때도 영수는 수심이 꽤 깊은 곳까지 헤엄쳐 오곤 했었다. 그날도 영수는 수심이 깊은 곳까지 헤엄쳐 가면서 수영을 못하는 정희를 놀리고 있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수심에서 열심히 물장난 중이었다. 영수가 정희를 한참 놀리다가 반응이 없자 갑자기 잠수를 했다. 우리는 영수가 워낙 수영을 잘하니 걱정 없이 우리끼리 열심히 놀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영수가 올라오지 않는 거였다. 우리는 걱정스런 맘에 두 번째로 수영을 잘하는 민철이에게 한번 다녀와 보라고 보쳤다. 민철이는 흔쾌히 알았다고 하고는 능숙하게 영수가 있던 자리로 헤엄쳐 갔다. 근데 그 순간 영수가 갑자기 올라오더니 물 귀신이야, 도망가 라고 말했다. 평소 수영을 잘하던 영수가 갑자기 허우적대면서 물귀신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영수는 걱정할 겨를도 없이 물 밖으로 서둘러 뛰어나갔다. 다들 아시다시피 물속에서 뛰어나가긴 정말 힘들다.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물속의 모래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끄는 듯 하였다. 가까스로 물 밖으로 탈출에 성공한 우리는 아차 하는 생각에 모두들 뒤를 돌아봤다. 근데 이게 웬일? 영수 녀석 실실 웃으면서 걸어 나오는 게 아니던가. 우린 그 순간 속았다라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영수에게 겁쟁이라는 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영수 녀석은 역시나 겁쟁이라면서 우리를 놀리는 거였다. 나는 변명이라도 하려고 정말 물에 빠진 거 아니었냐고 물었지만 영수가 말하기에 솔직히 나도 당황했어. 물속으로 잠수하고 다시 올라오려는데 발목에 뭔가가 휘감겨서 못 올라가겠는 거 있지. 근데 힘 좀 주니까 툭 하고 빠지더라고. 물불이 발목에 감겼었나 봐. 그 순간 우린 정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다. 한참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영하 30도 정도로 되는 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영수가 점점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영수의 발목에 휘감겨 있는 긴 머리카락 한 다발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영수는 자신의 발목을 보더니 그대로 그 자리에 혼절해 버렸다. 며칠 뒤 마을의 어른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몇 달 전 마을에서 실종된 여자 시체가 그 저수지에서 나왔다는 거였다. 아마 영수 발목에 감겨있는 그 머리카락의 주인은 그 여자일 거라고. 영수가 잠수할 때 만약 눈을 뜨고 잠수를 했더라면 물속에서 영수를 반기는 그 여자의 시체를 보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